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안정의 해법, 임대주택을 없애라. 그래서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집값 안정에 대한 해법을 여러분들한테 정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지는 하나입니다. 임대주택만 없애도 충분하게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 측면, 수급 측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 수급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집값을 좌우하는 것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화폐 가치 하락, 이런 부분들이 집값을 좌우하는 경우가 되겠고, 지금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수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요와 공급, 특히 공급에 대한 문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제초안 때문에 현재 아무리 무슨 규제를 완화해도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공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의무 비율 때문에 임대주택을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됩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기부 체납의 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집값 안정의 해법, 저는 임대주택 하나만 없애게 돼도 충분한 집값 안정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이라니 들끓는 여론. 자, 용산공원이 60만 제곱미터예요. 거기서 용적률 1000%를 만들어서 8만 가구를 임대주택을 건설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급이란 부분들, 정부가 생각하는, 우리 정부 여당에서 생각하는 공급이라는 부분하고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급이란 부분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히 여당이죠. 여당, 정부와 여당, 당정에서 생각하는 공급은 무엇이냐? 임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라는 이 공급만 잘 만들게 되면은 집값이 안정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국민들은 공급이라는 부분들을 임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간에서 지어지는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주택 공급을 전부 임대주택이라는 포커스에 맞추고 있습니다. 상기심도시도 최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20%죠. 최소입니다. 최소. 기본 40% 정도, 20에서 40%니까 이것도 공공분양입니다. 그 공공분양 중에서도 공공임대가 20에서 40%예요. 그리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2019년도에 재개발 의무 비율이, 공공임대 의무 비율이 10%, 서울은 15%로 늘려나 버렸죠. 그리고 자치구입니다. 부산 포함한 자치구는 5에서 10%를 의무 비율로 만들었습니다. 재개발에서. 그러니까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이 포인트들을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다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임대주택이라는 부분만 얻게 되더라도 저는 충분하게 집값 안정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생각하는 이 공급이라는 부분들을 착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공원을 임대주택으로 좀 만들자는 거예요. 좀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60만 제곱미터를 용적률 1000%로 8만 가구 임대주택 짓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한심합니까? 그래서 임대주택만 짓게 되면은 공급이 다 이게 목표치를 채우게 됐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되겠다고 하는 이 착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임대주택이 물론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주거복지라는 차원에서 임대주택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한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 경제학에서 용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한정입니다. 한정. 한정과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저는 경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한계. 특히 한계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 가정. 한계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수입이 안 나는 가정이죠. 한계란 것은 더 이상 수익이 안 나는 것을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한계 토지가 무엇입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 한계 기업이 무엇입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
한 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성하는 가정이 한 개 가정이라 하면 수익이 안 나는 이제 수입을 만들 수 없는 가정이 되겠죠. 이런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네. 경제적 자립이 어렵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뭐 장애 우드라든가 이런 가정들은 경제적 자립이 어렵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네, 경제적 자립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한계 가정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에 대한 이 불일치가 나타난다. 민간에서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공급이라는 포커스와 정부에서 생각하는 이 공급에 대한 포커스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 외면한 공급. 그래서 행복주택, 소형 위주의 행복주택을 만들었는데 넷 중 하나가 빈집이라고 합니다. 네 가구 중 하나가 빈집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도기사도 잘 아시겠지만 보시면은 다가구 매입 임대 매달 22억 원 미임대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메꿉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세금.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보면은 임대주택 비율, 공공임대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전부 다 임대로 만드는 거예요, 공급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에 지금 20억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이것을 결국엔 또 국민 세금으로도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대가 포화 상태가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임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주거복지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임대주택을 주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거복지는 무엇이냐? 민간에서 공급하는 양질의 아파트의 공급이 바로 주거복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적 계획보다 질적인 변화가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지금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임대주택 짓지 말라는 겁니다. 재개발에서 의무 임대 비율 다 없애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재건축은 의무 임대 비율이 없지만 임대를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기부 체납 형식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시각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하다. 승인받고도 13년째 착공이 감감하고 그리고 공공임대사업 총체적 부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사업이. 근데도 왜 자꾸 임대를 자꾸 밀어넣죠? 오세훈 시장은 왜 이런 말을 안 하죠?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데 안전진단 그거 낮춰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재건축 안전진단. 결국에는 제초안 때문에 양적인 지금 민간 분양에서 분양수를 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공감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꾸 헛다리 짚고 있는 겁니다. 재개발에서 임대주택 의무 비율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총체적 부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1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 임대주택이죠. 1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있고 준공이 됐는데 6개월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한 장기 임대주택이 매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 임대주택. 이것을 손실을 무엇으로 메꾸냐? 세금입니다. 세금. 심각합니다. 지금 임대주택 운영 절차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다.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결국에는 국민의 이런 땀 흘려서 모아내서 우리가 벌어들인 세금을 이쪽으로 다 매년 넣고 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적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무조건 없애야 된다. 이제부터. 그래서 지금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늘어야지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을 빨리 당정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네. 그리고 올해 7만 5천 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하죠. 서울은 1만 호입니다. 올해만 1만 호예요. 지금 공공입주자를 모집한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서울의 1만 호 공급이 이것을 민간에 공급하는 양질의 아파트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전세 난민이 또 돌아다니고 수도권으로 쫓겨가고 수도권에서 또 뭐 지방으로 어디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네. 아니죠.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과포화 상태, 포화 상태도 아니고 이미 과포화 상태고 그것을 지금 손실들을 세금으로 메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거 중단시켜야 된다. 공공임대주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법입니다. 해법. 가장 결정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재초안이죠. 재초안을 만듦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늘어나게 되면은 일반 분양 세대가 늘어나는 사업성이 늘어나게 되면은 재초안 세금을 내야 됩니다. 누가 세금을 내고 싶겠습니까? 분담금도 내고 세금을 내고 싶은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조합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안 느는 거예요. 여기서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안전진단 완화시켜준다. 의미 없습니다. 이 재초안이 원흉이에요. 원흉. 가장 지금 집값 안정을 회피하는, 집값 안정을 위협하는 원흉이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국민천원까지 올라갔어요. 강남 집값 잡으려 재초안 서민들만 피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초안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겠다는 단지들도 있고 83년 준공된 영등포구 당산사가 재건축 주민들 지금 수억 원 세금을 못 내서 국가에 물납을 해야 된다. 이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재건축 단지들이 어떻습니까? 일반 분양 세대 10% 안 넘습니다. 10% 넘어가게 되면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초안 뿐만이 아니고 이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임대주택 그만 짓자. 나중에 그 늘어난 임대주택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세금을 다 임대주택 메꾸느라고 손실 메꾸느라고 자기가 번 돈을 다 여기다 지금 집어넣어야 될 판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지금 우리 세대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래서 당장 임대주택 그만두자. 멈춰라. 오세훈 시장 뭐하냐? 박형준 부산시장 뭐하냐 지금. 빨리 이 패러다임을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